사업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안녕하세요. 탄천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우리 장기화기관 창업을 했을 때, 창업을 하시고 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틀을 좀 알고서 시작을 하시는데, 전혀 이런 그 업무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다가 오픈을 하셨을 때 당장 급하게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급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 업무들, 급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는데도 이게 6개월, 7개월 동안 안 하시다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알 수 있게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화기관 창업 시에 사업자 등록자별로 해서 신고 납부 임무, 그 다음에 보고 임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기화기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신다고 하면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기화기관 창업할 때 어떤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신고, 납부, 보고가 돼야 되느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사업자를 내시는 구분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구분이 법인으로 설립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개인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 고유번호증 발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2013년 이후로는 우리가 여기가 비과세가 됐기 때문에 개인 이 수익사업에 대한 비과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유번호증이 발부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유번호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서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이라고 하는 그 사업자 번호가 중간번호가 80이나 82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표에서 고유번호증 발부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선생님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요.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든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겠죠.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로 내가 붙이고 싶어. 이 사업을, 장기화기관 사업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사업 추가를 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저는 거고요. 원래 사실 기준은 고유번호증 발부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 오픈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장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테지만 일단 고유번호증 발부시에 해야 될 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의무가 있는 게 첫 번째로 원천세 신고입니다. 원천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원천세 밑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원천 징수제도라는 게 있어요. 원천 징수제도. 원천 징수제도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사업주예요. 말이 되게 어렵게 지금 써놨는데요.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사업장이라고 하면 직원을 고용을 하지 않고 그냥 1인 사업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화기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고용을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월급이 나갈 거예요. 우리 사업장에서. 그러면 직원한테 월급을 200을 준다든지 뭐 190을 준다든지 주시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세금이 나와요. 세금이 아예 0일 수도 있지만 세금이 0이어도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0일 뿐이지 신고의 의무는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0원인 분도 있고 뭐 1000원인 분도 있고 10,000원인 분도 있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각각 개개인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자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싹 모아서 우리가 모아서 낼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천징수라는 건.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모든 세금들을 내가 모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장에서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라고 하는 원천세 신고라고 하는 이 필수적인 신고 부분은요. 우리가 보통 세무사님한테 맡겨요. 예, 세무사님한테 맡기거나 저희처럼 이제 국회 같은 이 원천세 대행 신고를 하는 기관에 맡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맡기셨을 때 이제 알고서 사실 그냥 이미 맡기셨다고 상관없는데 직접 맡기지 않고 전혀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 이게 지나고 하다 보면 가산세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원천세에 대한
의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오픈할 때부터 원천세,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직원들의 세금을 모아서 내서 신고한다. 모아서 낸다. 납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겠고요. 내부적으로 가끔세, 지방소득세, 뭐 이렇게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신고를 하시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셔가지고 신고를 해주시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맡겨서 하고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 반기별 신고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 확인하셔가지고 그 반기별 신고로 전환하셔서 신고하시는 게 초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전체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얼마냐, 세금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신고하는 건데, 지급명세서는 이게 누가 얼마를 냈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지급명세서 말고 여기 연말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요. 중간에 연말정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의무가 생겨서 이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처음 오픈할 때부터 직원이 생기자마자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개인 사업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법인 사업장으로 오픈을 하신 분들도 필수입니다. 예, 필수적으로 원래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소득세, 부가세 신고는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사실 일어날 일은 없어요. 예, 이게 소득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에 대한 부분이 만약 일어날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그 부분을 법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고유번호증 발부시에다 적어놨을 텐데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여기 법인 개인에다가 제가 소득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넣은 이유는요. 다른 사업을 영위한 상태에서 장기요양 기관들을 추가하신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인 같은 경우는 소득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부가세 신고하고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게 있어요. 2월 10일까지 하거든요. 매년. 우리 사업장 현황이 어떻다. 보통 면세 사업장에 대비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 있는 사업은 안 하고 장기요양 기간을 하는데, 하필이면 또 면세 사업장으로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또 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법인 개인으로 오픈하셨을 때, 단순하게 고유번호증 발부할 때보다 일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고유번호증 발부해서 일반적으로 사업 분리해서 하셔라. 좀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대 보험 신고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전혀 모르는 상황에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직원을 뭐 안내가 날라오면 다행인데 안 날아오고 그냥 내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신고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직원이 있으면 4대 보험은 신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픈하자마자 일단 그 사업장 성립 신고 먼저 하세요. 사업장 성립 신고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EDI로 많이 신고를 하는데요. 건강보험 EDI를 네이버에 치셔가지고요. 그쪽에 그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시고 우리 사업자 등록해서 사업자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등록을 하셔가지고 사업장 성립 신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직원들 가입자 취득 상실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찍어 놓을게요. 예, 그 가입자 취득 상실 신고 해주셔서 처음에는 이제 상실이 없고 취득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을 뽑으면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시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방문료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부터 4대 보험 다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반적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4대 보험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보통 그에 대한 부분들 신고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있으니까 보통 해야 되는 기한 내에 신고를 해주시는 게 맞고, 보수총액 신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픈할 때부터 뭐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요. 원래 4대 보험 신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얼마를 그 월급을 줄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급이 최저임금 182만 2천원이다. 그래서 182만 2천원으로 4대 보험 그 취득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일을 하고 보니까 수당도 주고 뭐도 주고 하다 보니까 4대 보험이 더 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년치를 좀 통합을 해가지고 보수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 금액을 보수라고 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보수총액 신고예요. 보수총액 신고 같은 경우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매년 3월 12일 날 하고요.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매년 3월 15일 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 하필 끼어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오픈을 한 게 2월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대한 부분이니까 12월이에요. 근데 한 달밖에 안 껴 있는데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총회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안내 어차피 날아옵니다. 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용직이 있다고 하면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매달 근무한 그 일용직에 대해서 15일까지인가요? 15일까지죠. 그죠? 15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을 쓴다고 해서 신고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신고를 해주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도 의외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안내를 못 받으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오픈할 때 해야 되는 일들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재무회계하고 입퇴사 신고, 입소 신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시군구, 우리 관할하고 있는 구청, 시청, 그 군청, 이쪽에 이제, 보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그런 그 서류로 해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이제 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전산화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 가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하루 이틀. 그러니까 꼭 가입을 먼저 해놓으세요. 처음 창업을 했다 그러면, 사업자 나왔다 그러면, 일단 가입 먼저 하세요. 가입을 하시고 직원 입퇴사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창업을 할 때 등록되어 있는 인력하고 실제 일을 하는 인력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원 입퇴사 신고를 해야지만 직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걸 입력을 안 해놓으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공단 사이트를 우리가 나중에 이용하게 되거든요. 청구를 하려면 공단 사이트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직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선생님이 분명히 일을 했는데 보고를 안 해가지고 직원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가입하셔서 직원 입퇴사 신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퇴사 신고 방법도 뭐 차차 순차적으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입퇴소 신고 같은 경우에 해당 사업자인 경우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입소 이용 의뢰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게 돼 있어요. 관할 시군구나 아니면 주민센터에다가 이제 그분이 사시는 기초수급자가 사시는 주민센터에 내셔가지고 입소 이용 신고를 하는데요. 수급자 입퇴소 신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관할 시군구에 확인을 하세요.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우리가 이제 땡땡땡 주간보호센터인데요. 입퇴사 신고를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다 해야 되나요? 아까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이라고 했죠. 라고 주무관님한테 먼저 확인하고 하세요. 예, 이게 지침상으로는 무조건 일반인들도 일반 어르신들도 다 입퇴소 신고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적혀 있지는 않은데요. 담당 주무관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일단 확인을 하시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일단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보고 하셔야 되는데요. 예산 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예산을 넣어서 보고를 하긴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등록을 하시고 쓰셔야지 남은 돈, 우리가 예산 대비 집행이라고 하죠. 우리가 원래 수수료를 얼마 1,000만 원 쓰기로 했는데 현재 얼마를 썼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잡혀요. 그래서 보고를 다시 한번 재보고를 해주세요.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안 하시고 넘어가서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꼭 오픈을 하시면 전 예산 보고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뭐 품위서나 결의서 작성하시는 거는 매일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작성을 이렇게 밀리다 보면 일이 많아지니까 작성을 그때그때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습관을 좀 들이세요. 만약에 직접 하시기가 어려워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국회에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일반적인 그 기본적인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파트너스 가입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오픈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만 좀 적다 보니 이 정도만 좀 적었는데요. 혹시라도 선배님들 중에서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기본적인 서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저희가 카페를 통해서 많이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고 국회어 TV에 굉장히 힘이 많이 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